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CPI는 연속 두 번이나 컨센 대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PPI 또한 1.2% 대비해서 1.6%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것을 채권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2024년 금리 인하 횟수는 어느새 이렇게 2.8회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원래 파월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지난 23년 12월달 FOMC 회의 때 언급했을 때, 그때 24년의 금리 인하 횟수는 7회까지 잡혔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2.8회까지 떨어진 것만 봐도 얼마나 시장이 굿뉴스를 빠르게 선반영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6월달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61.2%까지 하락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CPI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날인 3월 13일 기준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여기 제가 표시한 것처럼 72.6%였는데, 그때 당시 CPI가 높게 나왔어도 여전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변함없이 72%대이니 상관없다라는 분위기를 제가 느꼈는데, 물론 채권 시장이 빠르게 반영을 하기도 하나 제대로 반영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나왔고 바로 확률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계속 괜찮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빠르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PPI 때문인 건 아니라고 하는데, CPI 결과와 PPI 결과에는 동일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CPI에서 높은 수치가 두 달 연속으로 나왔다면 PPI 또한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원자재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란색은 바로 유가이고 주황색은 구리값, 그리고 청록색은 가솔린인데요. 모두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유가와 가솔린의 경우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거의 이곳에다가 매일매일 분석드리면서 유가와 가솔린이 반등을 함에 따라서 연관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꾸준히 현재 진행형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분석을 드려왔는데요. 항상 원자재 값은 수요와 공급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수요가 높아지고 공급이 떨어지면은 재고량으로서 그 결과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고량의 상태에 따라서 원자재 값은 결정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자료의 일부를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가솔린 재고량의 흐름을 보시면은 24년이 여기 빨간 색깔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로 그 어떤 해보다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에버리지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여기 파란색 차트인 재고량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가솔린의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솔린 값 상승은 특정 이슈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실제로 펀더멘탈에 뒷받침돼서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원유 재고량 또한 보겠는데요. 원유 재고량도 마찬가지로 재고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높고 공급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빨간색 차트가 바로 24년인데 점점 이렇게 기울기가 하락하는 쪽으로 잡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해 데이터를 보시면은 24년이 위치한 빨간색 데이터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훨씬 낮은 재고량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이고요. 2029년부터 여기 2023년인 평균 재고량이 파란색인데, 일반적으로 1분기에는 수요가 약한 시기이고 추가로 정제소가 정비기간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유가 덜 정제됨에 따라서 원유 재고량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해에 비해서 수요가 강한 탓에 2024년의 경우는 원유 재고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항상 이러한 지표 외에도 정제소 가동 현황 등이라던가 파생되는 지표들까지 다 참고해서 선행 분석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원유 재고량이 떨어질지 아니면 오를지 알고 있으며, 그것에 맞춰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 상으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 미리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가솔린 재고량이 떨어지면서 원유 재고량 또한 그 뒤를 이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계속 떨어진다면은 유가는 반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영상 외에도 선행 분석을 많이 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 미리 포지셔닝을 할 수 있도록 분석 글들을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제 채널이 네이버로부터 이번에 3월 기획전을 뽑히게 되면서 500장의 만원 할인 쿠폰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200여 장 정도가 남은 상태이며, 사용하신다면은 제가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거시경제와 원유 펀더멘탈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선행 분석에 맞춰서 제가 미리 포지셔닝을 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 또한 따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기업들은 단순히 28%, 52%, 61% 저평가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3월 8일 CEO가 내부자 매수를 했다라던가 제가 어떤 주식을 샀다라고도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골든 크로스를 잡으면서 이미 1차적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가솔린과 원유가 왜 올랐는지 이유는 많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기서 알아보았고요. 구리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면서 결국 위로 브레이크아웃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는 구리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떨어졌지만 이제는 다시 상승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봉도 아니고 주봉도 아닌 월봉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해주면은 다음 달도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왜 원자재가 상승을 했으며 이러한 상승이 단순히 어떤 이벤트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라는 펀더멘탈에 뒷받침된 상승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이러한 흐름은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미 여기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 시장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포지셔닝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3월달에 발표된 2월달의 CPI 결과는 3.2%였는데요. 다음 달에 발표될 CPI 결과는 3월달로 3월달의 CPI는 이미 이렇게 3.37%로 3.4%가 예상되고 있으며 아마 꾸준히 CPI를 보신 분들이라면 0.2%라는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유튜브의 텔레그램과 네이버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꾸준히 선행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려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지금 그 흐름대로 가고 있으며 4월달의 CPI 또한 원래는 이렇게 낮았지만 여기 보라색 차트와 같이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으며 5월달의 CPI 또한 전망은 원래 낮았는데 꾸준히 지금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장기간에 걸쳐서 2%대의 CPI 수치는 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얼마나 상향 조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지만 이러한 선행 지표들은 제가 계속 멤버십 분들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단지 CPI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US Break-Even 1year를 보시면은 벌써 4.06%로 이미 전고점을 이렇게 넘어버렸고요. 과거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상승을 쭉 했듯이 계속 상승하는 중이며 US Break-Even 2year의 경우는 2.8%로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며 5-year break-even은 가장 최근 고점을 이렇게 넘으려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US break-even의 수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보여주는 힘에 비해서 금리가 여전히 낮다는 것을 데이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달러가 하락하고 달러는 페트로 달러이기 때문에 약해진 달러는 유가의 수요를 더 높이고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CPI는 더 올라가고 그런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이븐의 수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원자재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Core CPI Month over Month로 음식과 에너지 지표가 제외된 CPI인데요. 2023년 6월을 시작으로 몇 달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스러운 지표가 또 잡혔습니다. 즉 전방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펀더멘탈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여기 10년 국채금리가 4.3%라는 매우 중요한 지점에 브레이크아웃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며 나스닥의 경우는 특히나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갭을 채워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수가 상승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러한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엔비디아이므로 지수 하락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추세를 이미 이렇게 한 차례 벗어났으며 나스닥과 코인은 둘 다 리스크 애셋이기 때문에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약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비트코인마저 무너진다면은 나스닥의 조정 확률은 더더욱 클 것입니다. 이미 여기 이러한 저평가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흐름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고요.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상으로도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시경제에 대한 요약본과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차트 분석, 그리고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는 제가 무료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드리는 등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